오늘은 12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12번, 한 5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10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힘들어지네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건데, 작가들 대단한 것 같아요. 몇백 편씩 써내는 거 보면은, 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요즘 그 벽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한때 저도 이제 작가라는 꿈을 꾸다가, 자질이 없는 걸 깨닫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2번째 얘기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소재가 떨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걸 예상 못한 게 아니라 예상을 해서 여기 제목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잘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맞장구를 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는 좀 그나마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롱런 오랫동안 영상을 하기 위해서 가치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시고 같이 이야기하자 하는 그 같이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슬슬슬 소재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온 소재가 이제 화라는 걸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화라는 것을 이전에 알았어요. 이게 몇 단계로 분류하고 우리가 이 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데 이 화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또 이제 생각하고 얘기할 게 좀 있겠구나 싶어서 꺼냈는데 오늘 첫 단계로서는 화의 5단계 자체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가 나요. 승질 난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승질 나는 단계가 그냥 화나고 끝 이게 아니라 화만 내는 단계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쭉 감정선이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화라는 거 있죠. 그럼 보통 저희는 1단계가 부정, 그 다음에 2단계가 분노예요. 근데 저희는 이 화라고 하면은 보통 이쪽을 생각하죠. 분노하는 단계를 저희가 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낸다 생각하고 너는 왜 뜬금없이 화를 내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전 단계에 부정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설마 제가 그런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제가 나를 지금 화나게 하려고 저런 건가? 아닐 거야. 했는데 지켜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압축했다가 빵 터지면서 분노가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를 내는 단계, 이 분노 단계에서 화락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고 그 사람이 화를 왜 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시점이 아닌 그 시점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억눌렸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정 2단계죠. 그러니까 부정 단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 이게 상대방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아닐 때는 물론 상대방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개인한테 될 때 그래서 이 화라는 개념을 쭉 펼치면 너무 많아요. 하여튼 5단계 설명드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어떤 좀 범위를 좁히려고 해요. 그래서 부정 단계, 분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이루어지느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타협 단계가 형성된대요. 타협. 글씨가 너무 안 예쁘죠? 전자칠판이 생각보다 이렇게 필기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씨가. 그래서 타협 단계가 있대요. 그리고 타협 단계 이후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우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저희가 수용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가르칠 때 이 화를 5단계로 분석을 하고 그 화를 내는 사람을 이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마지막에 이 수용 단계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목표라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20대, 30대 어르신들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화를 내잖아요. 이제 그거를 빼서 오늘은 딱 학생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가자면 자, 뭐 예시를 들면 쉽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내 점수가 50점이 나왔어요. 야, 뭐야 이거 이 점수? 바로 저희는 분노하지 않아요.
아, 설마 내가 50점이 나올 리가 없어 하고 시험지 다시 채점하죠. 막 열심히 채점해보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정답 몇 번인 것 같아? 아, 이거 정답 뭐라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인정하기 싫어! 하면서 부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런 그지 같은 시험지를 묻냐? 이거부터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서 나 자신한테 먼저 화가 나요. 나 자신한테 화를 내다가 괜히 출제자한테 화를 내다가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시험 봤을 때 내 주변에 뭐 특이 사항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막 갑자기 막 한 달을 쭉 파노라마처럼 과거로 되돌아가고는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움 주지 않았던 내 공부를 방해했던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떨까요? 괜히 이제 가족한테까지도 화가 나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 시간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다 보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타협을 하겠죠. 타협. 아, 뭔 타협일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인생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부정하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타협하는 단계부터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는. 학생들한테도. 이 타협은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아, 다음엔 잘 볼 거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 하고 자신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이럴 수는 없어.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아, 나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수용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때 밀어버려요. 뭘 미루느냐? 판단을 미루겠죠. 아, 이번 시험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아, 화는 나지만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뭔가를 준비를 잘못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고 하여튼 자신이 진짜 그 화가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봐야죠. 화가 났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고, 저희는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전에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다면, 준비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는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석보다는 그냥 미루는 거죠. 뭐 다음에 잘하겠지. 아, 아니야. 하여튼 지금은 잊을래. 이제 저희가 보통 제가 문제를 말하는 미뤄는 그냥 화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지연시키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 학생들이 흔히 하는 거 있죠?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 오늘 시험 선생님 오늘 좀 놀아야겠어. 한 일주일은 놀아야겠어. 아, 나 밀렸던 거 뭘 해야겠어 하면서 그 내가 처한 안 좋은 상황을 한쪽에 치워놓고 밀어버려요. 그리고 버텨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현실에 이 플러스를 하지 못한 이 마이너스 요소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살아남아 있을까요? 계속 이어지겠죠.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러면 또 우울해지면 저희가 막 드라마 본 것처럼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엎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감정의 표현도 우울이지만 우울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대요. 뭐 어떤 글에서 봤더니 막 227개의 어떤 증상이 드러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공감했던 건 뭐냐면 와 하하하 웃는 친구들이 보면은 쟤는 우울하지 않은갑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하하 과도하게 웃는 것도 사실은 우울의 증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은 타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리고 수용 단계에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수용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 어쩔 수 없나 봐, 인생은. 미뤄진 거 그대로 마이너스를 끌고 가는 거죠, 평생을. 자, 이 과정이 쭉 이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포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답이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짧게는 3개월에 일어날 수도 있고, 3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6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기는 제각각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던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죠. 아,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크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할 리가 없어.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할 거야.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못했지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하고 부정을 해요. 근데 막상 2학년 뚜껑 열어보고 고등학교 뚜껑 열어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하죠? 아, 나는 공부보다 예체능이 좋았었어, 원래. 그래. 사람들이 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자! 하고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자기 삶에서 지금 자기한테 마이너스로 였던 공부를 잃어버리고 다른 걸 찾아가요. 하지만 현실은 한테는 암울하죠? 갑작스럽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로또처럼. 그러니까 우울해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계속 실패한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뭐 어차피 이상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저보다 더 전문가인 어떤 심리학 관련된 분들 아니면 정신과 의학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찾아보면은 아까 말했던 화해 5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를 내면서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하고 이상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노를 하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게 좋아요. 이상적일 때는 그냥 표출하세요. 그대로 그냥 흐름대로 내비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아까 타협을 한다고 했잖아요. 타협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적인 타협은 뭘까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플러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니까 어떻게 고치고 개선해야겠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수용이라고 나왔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정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받아들여서 갑자기 싹 좋을 순 없잖아요. 약간의 우울함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타협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협상이 아니에요. 타협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공부해보면은 타협은 항상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우울함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마이너스가 있을지라도 이 마이너스 요인하고 플러스 요인을 내가 둘 다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그 마이너스에서 다시 어디로요? 플러스 요소로 갈 수 있는 이런 수용 단계가 돼야 이 화라는 감정을 제대로 저희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이상적인 이래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타협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든 상황,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 실패하는 상황, 그리고 주변의 교우관계,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정하고 분노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철하게 자기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무엇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데 내가 이 타협을 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쭉 그대로 마이너스 요소로 갈 거니까 여기서 어떤 플러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를 예시를 들자면 저도 이제 최근에 뭐 학원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이제 큰 꿈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20, 30대에. 그런 꿈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분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솔직히 저는 이 분노까지는 안 갔어요. 솔직히 저는 부정이었죠. 분노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도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이고 남들만큼 이렇게 잘나서 엄청나게 꾸준하게 살아온, 막 성장하면서 막 성공가들을 가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까지는 크게 못 느끼겠지만은 저도 이 부정 단계 화가 나긴 해요. 제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데 타협점. 그럼 타협점에서는 뭘 해야 될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상 촬영.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 타협에는요, 성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제가 계속 마이너스로 갈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다 해보자. 라는 것이 저한테는 타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고사 이제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좀 생각보다 못 봤다 쳐봐요. 화내고 분노내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을 할 건 뭐냐면, 아, 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 이게 타협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그건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한 거구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타협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너보다, 우리보다 시험을 잘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해요. 아, 그 친구도 열심히 했고, 그 친구가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했나 봐.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아, 그럼 내가 다음엔 그 친구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아, 근데 뭐 좀 힘들긴 하겠죠. 뭐 억울하겠죠. 왜냐면 나보다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온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쳐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그게 타협.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못 본 거 인정하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 단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가 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자꾸 밀어놨던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오면서 우울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때도
너무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좀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그냥 만사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마저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많이 요즘 힘들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힘들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대신에 뭘 받으냐면 힘들구나만 받아들이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뭘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어. 나는 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냥 살아보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 5단계를 이거를 지금 제가 목표하는 시간 한 20분 안쪽으로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좀 주소 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영상 피드백을 혼자 하면서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협. 제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 영상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화면 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내용의 구성, 전달력 자체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걸 저도 피드백을 스스로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있잖아요. 잘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안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제 인생에 후회를 남길까 봐요. 후회는 안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타협의 시점에 이걸 고민해요. 내가 후회할까?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계속 살면 나는 저 우울하고 지금 뭐 영상 찍고 나면 야 오늘도 한 건 해냈다 영상 찍었다 이렇게 기쁠까요? 아니요. 찍고 나면 저도 우울해요. 또 아씨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더 잘하고 싶은데 방금도 이제 이쪽으로 모니터 확인하면서 방금 취했던 자세에서 등은 왜 이렇게 구부러졌어. 자세 이쁘게 안 나와. 카메라고 초점 아니면 시야 처리 왜 이렇게 잘 안 돼. 제스처는 또 왜 저런데 하면서 또 짜증나요. 우울해져요. 저도 영상 찍고 나면. 근데 거기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을 하죠. 그래도 뭘 수용해요? 내가 그래도 후회는 안 하려고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 마음엔 안 들어도 그래도 나는 뭐를 했다?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잖아. 부족한 거 그래 인정할게. 그래 부족한 거 인정할게. 그리고 뭐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영상 찍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 아닐 거 저도 알죠.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해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는 화도 내세요. 근데 화내고 나면 또 우울해질 수 있으면 우울해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거짓이 아니에요. 가장 솔직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가장 솔직하게 느끼는 거고 그런 솔직한 감정은 결국은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느끼지 못한 그 자신이 자아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 이러니까 빨리빨리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우울하면 우울한 거 받아들이세요. 애써 걔를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협.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 컨텐츠의 중심은 이거예요. 남이 평가하는 모습, 남들이 말하는 점수, 남들이 보는 뭐 다 빼놓고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보세요. 잘했냐 못했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결국은 모두 다 뭘 위한 거죠? 나를 위한 노력이에요. 타인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고 막 성장 아니요.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망해도 내가 망하고 성공해도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잘 되면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즉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를 극복할 때 타협 단계에서 항상 기준점,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기준점, 모든 기준점은 자기 자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빼놓고 점수만 보고, 나를 빼놓고 어떤 결과만 보고, 이러니까 어떤 타협점을 못 찾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화나고 힘들고 우울한 상황이 됐을 때 아까 화의 5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저도 분노가 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5단계를 다 거치는 것처럼 거치겠죠. 전문가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분석해 보면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느껴보면은 5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훅훅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하다가 갑자기 우울로 간 느낌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원래 부정에서 우울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려고 했는데 화를 안 냈구나. 내가 어떤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타협점을 못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우울감이 커졌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 화나는 감정, 우울한 감정, 이 두 개만 보지 마시고 나머지 내가 부정했던 게 뭐가 있는지, 그렇죠? 내가 타협을 했는지, 내가 수용은 했는지,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부정했는지 타협을 했는지 수용했는지 한 번은 되돌아보면은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오늘은 이 화의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두 가지 느껴지면은 한번 이거 살펴보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다음에는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마무리로 부탁드리는 것은, 저 혼자 소재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는데 그냥 솔직히 요즘 소재가 팍팍팍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대청하는 느낌이고 반복되는 느낌도 크고. 그러니까 가치 고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뭐 탕수육은 찍어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구워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가치예요, 가치. 같이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